여러분, 지금 투자자로서 이런 복잡한 감정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파월이 금리 인하 신호를 줬다고 하는데 왜 비트코인은 예상만큼 오르지 않을까?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메시지가 정확히 뭘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헷갈려. 실제로 지난 22일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 시장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죠. 테슬라는 6.22%나 급등했고 구글은 3.04%, 아마존은 3.10%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생각만큼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파월의 잭슨홀 발언은 비트코인에게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해고와 실업률 상승을 경고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금리 인하 비트코인 상승이라는 기존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분석을 드리는 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TD증권의 게나디 골드버그 금리 전략가는 지금은 불편한 균형 상태에 있다며 시장은 파월이 금리 인하에 열려 있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더 중요한 건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현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연준 내부 갈등,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 지표까지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레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만들며 연준의 역할을 극도로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제 핵심 주장은 명확합니다. 파월의 잭슨홀 발언은 비트코인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에서는 전통적인 금리와 비트코인 상관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금리 내려가면 비트코인 오르고 금리 올라가면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런 단순한 공식이 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복잡한 경제 상황을 쉽게 풀어드리는 분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주장의 근거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준 내부의 전례 없는 분야. 7월 FOMC 회의록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이 단 2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하를 주장했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란이 9월 회의 전 상원 인준을 받는다면 파월은 이사회 7명 중 3명의 반기를 맡게 된다며 이는 1988년 이후 최대 규모의 내부 균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에 왜 중요할까요? 연준이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둘째, 관세 정책의 이중 효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달러 약화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이 대안 자산으로 주목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7월 미국의 생산자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9% 상승한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달러에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금리 정책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다. 셋째, 기술주와 비트코인의 디커플링 현상. 가장 흥미로운 건 기술주와 비트코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잭슨홀 이후 테슬라는 6.22%, 메타는 2.12% 올랐는데 비트코인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어요. 이전 같으면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함께 올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트코인이 점점 독립적인 자산 클래스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좋게 보면 성숙해진다는 뜻이고 나쁘게 보면 예측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재 상황의 복잡성을 보여드릴게요. 파월 발언의 이중성.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한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교묘해요.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해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확정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급격히 늘어나는 해고와 실업률 상승의 형태로 매우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 거잖아요. 시장은 전자에만 집중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였는데 후자는 간과했을 수 있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9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이 83%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월마트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벌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의 연준 압박과 그 파급 효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 고집불통 노세, 멍청이라고 비난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법무부에 수사 의뢰까지 했죠. 이 정도로 압박을 가하는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문제는 이런 정치적 압박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연준의 결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비트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탈중앙화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 데이터를 보면 2009년 이후 잭슨홀 주간에 S&P 500 지수가 중앙값 기준으로 0.8% 상승했어요. 16번 중 하락한 건 단 5번뿐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다를 수
수 있어요. 경제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여러분의 자산 보호가 정말 중요해요. 중앙화된 거래소에 의존하지 말고 개인 지갑으로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제 고정 댓글과 프로필에 검증된 지갑 정보 남겨놨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이에요. 28일에는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잠정치가, 29일에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들이 파월의 잭슨홀 메시지와 어떻게 맞아떨어질지가 관건이에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경제 지표 분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바클레이스의 마크 지안노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이 만약 낮은 실업률을 다시 강조한다면 9월 금리 인하 기대치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어제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AI 산업의 총아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면서 기술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전통적인 투자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아니고 기술주가 오른다고 해서 항상 비트코인도 따라 오르는 게 아니에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파월의 잭슨홀 발언 이후 여러분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한 관찰이 필요해요. 다음 주에는 PCE 가격 지수와 GDP 성장률 발표를 토대로 연준의 실제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지도 함께 분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달러원 환율이 1365원을 향해 하락하거나 1390원을 향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환율 변동도 비트코인 투자의 중요한 변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닐 더타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 총괄의 말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표가 견조하면 9월의 매파적 인하를, 나쁘게 나오면 비둘기파적 인하를 보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건 데이터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아닌 팩트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